한 주간의 핵심 경제 뉴스만 뽑아서 가볍게 훑어주는 주간 경제 뉴스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조회수가 계속 안 나오면 주간 경제 뉴스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적자만 8조 원에 육박하고 바닥 지나고 있다. 더 이상 바닥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의 손실이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4조 5,800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하이닉스는 3조 5천억 원 가량 해갖고 둘 다 합해서 8조 정도의 손실을 봤다고 보면 됩니다. 저번주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90% 이상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2분기도 전망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산은 없다 했지만 감산을 하기로 했죠. 문제는 IRA 법도 있지만 또 미국이 말도 안 되는 걸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중국 마이크론 제재 시 중반도체 부족 메우지 말라 요구. 이게 방미 앞두고서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나왔습니다. 뭔가 불리한 것들은 보도가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게 세 군데가 있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미국에서 계속 경제 제재 보복을 하니까 중국에서도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고 엄포를 놨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우리 마이크론, 우리 미국 거 못 사게 하면은 한국 너네도 중국에 팔지 마. 이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반도체 박살 났는데 더 팔지 마. 아예 팔지 마. 이거 뭐 거의 속국이죠. 네, 거의.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네. 계속 우울한 소식입니다. 4월 20일까지 수출은 11% 감소했고 무역 적자 41억 달러. 몇억 달러 이렇게 하면은, 몇억 달러 뭐 적자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감이 안 오시잖아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되죠. 작년 말부터 아이쿠 1월에 아주 박살이 나버렸네요. 4월 말까지도 아닙니다. 말까지도 아닌데 요렇게 이미 20일까지죠. 그러니까 열흘까지 포함하면 더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렇게 적자난 폭이 있잖아요. 요거가 지금 4월 말 끝, 4월 마무리되지도 않은 것까지 해서 요 적자 폭이 작년 2022년도 전체 무역 적자에,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 적자 난 거에 절반 이상이 이미 4월 말도 아니라 4월 20일까지의 적자 폭이 55%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뭐 이미 얘기했지만 14개월 연속 적자고 15개월 연속 적자, 16개월, 뭐 20개월까지도 연속 적자가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인 건 당연하고요. 7개월 연속으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39%가 빠졌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빠졌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 뉴스에서 봤듯이 마이크론, 뭐 이런 IRA 여러가지 제재,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좋아질 가능성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죠. 우리는 당연히 대중무역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중무역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얼마 전에 LG 엔솔 배터리, 중국의 LG 엔솔 배터리 공장을 갔는데 싸대기 때렸죠, 우리가. 대만 얘기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대만이 우리랑 무슨 큰 상관이 있다고 그걸 얘기를 하는지 지금 참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IMF 때도 이보다는 덜했어요. 내가 볼 때 이제 더 가면은 기록 깹니다. 갱신합니다. 하일리 법칙인지 그것처럼 지금 뭐 계속 뭐 하나 둘씩 뭐가 조금씩 터지고 있죠. 그래서 전조 증상, 전세 사기도 그렇고, 이러다가 이제 뭐가 하나 큰 거 빵 터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한국 마이너스 수출 무역 적자 지속 예상. 원화 약세 압력. 원화가 지금 불안합니다. 오늘 또 올랐네요. 1341원 계속 오릅니다. 지금 한 몇 개월 전에 잠깐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죠. 진짜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이상합니다. 지금 앞으로 줄줄이 수입 뭐 등등 미국의 그 FOMC 등등 이런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쭉 나왔는데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갑자기 또 이렇게 안 좋아진 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죠. 원화가 급작스럽게 변동되는 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변동성이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OECD 중에서 1위인 것 같은데, 달러가 지금 약세거든요. 근데 달러가 약세면 우리 원화는 강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계속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4월이 마무리도 안 됐는데 작년 적자의 55% 이상이 이미 넘었다고 했잖아요. 달러가 계속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만성 적자로 돌아서고. 그리고 한국과 금리 차이도 엄청 크잖아요. 지금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 0.25 올린다고 하죠. 다음 달에. 그럼 우리나라랑 기준금리 격차가 1.75나 벌어지는 거죠. 전에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금리가 높으면은 달러가 미국에다 돈을 투자하지 왜 우리나라에 넣겠습니까? 금리 높은 1금융권에 넣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계속 우리랑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하고 갑자기 군사적 적대국이 돼버렸죠. 요 근래에 갑자기 막 중국은 뭐 불타버린다 뭐 이러고 있고, 러시아는 뭐 북한한테 무기를 제공하고 전쟁 개입이다 이러고 있고. 그럼 당연히 외국인들이 달러 들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내가 투자자면은? 그러니까 점점 원화값이 똥값이 되는 겁니다. 미국 달러가 지금 약세인데도 원화값이 똥값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진짜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한은하고 통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했대요. 방어를 하려고 달러를 태웠는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달러는 유출되고 외화는 빠져나오고 그러면은 결국 외화가 점점 고갈되면 결국 그게 채무 불이행으로 돼서 나중에 이제 IMF가 온 거잖아요. 외국인 국채도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우리나라 주가도 엉망이죠. 참. 우리나라 경제 소식을 하면 정말 암울합니다. 요즘엔. 자, 중국 대외결제 위안화 비중이 달러화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중국 위안화가 점점 결제가 많아지고 있는 게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러시아에게 달러 제재를 압박했잖아요. 스위프트도 막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석유나 가스를 팔 때 달러로 결제를 못하니까 위안화로, 중국하고 거래하면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중동 국가들도 위안화로 기름을, 이제 중동은 특히 사우디,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도 미국이 아쉬울 게 없어요. 이제 미국은 중동의 큰 거래선이 아니에요. 이제 미국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이제 기름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입을 안 하니까 중동에서도 큰 고객은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요청하는 대로 위안화로 이제 결제를 받겠다고 하고, 그 중국하고 거래하는 수많은 국가들, 중국하고 거래 안 하는 국가들은 없죠, 전 세계. 남미 국가들도, 브라질도 그렇고 남미 많은 국가들도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다 달러로 결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왜냐면 달러를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로 쥐락펴락 했는데 이제 하나의 대안이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하자 분위기죠. 그러다가 진짜 중동에서 석유 결제 위안화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정말 그렇네요. 그래갖고 세계 정세는 이렇죠. European leaders head to Beijing with hopes of driving peace in Ukraine while balancing business ties. 그러니까 유럽의 수많은 정상들이 지금 중국에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마크롱 가고, 스페인에서도 스페인 총리도 가고, 이태리 총리도 가고, 독일도 가고, 이런 식으로 다 갑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만 중국하고 교류는 더 확대를 합니다. 왜냐면은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잖아요. 어찌됐든. 유럽이라고 중국 좋겠어요? 중국 싫죠. 다 알죠. 근데 자국 이익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심지어 미국도 중국 경제 제재를 하지만 뒤로는 경제적으로는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만 동떨어져갖고 그냥 좀 문제가 많습니다. 얘기해봤자 화만 나니까요. 자,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되나, 주가 40% 또 폭락.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여러 은행들이 계속 불안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실적을 까고 나니까 뱅크런이 심했었다.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든 대충 막았는데 알고 보니 되게 위험했다. 근데 지금 다른 은행들도 아직 까진 않았어요. 근데 까보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위험하겠구나, 이런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도 역시 뭔가 속은 다들 부실한데 지금 껍데기만 대충 어떻게 덮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갖고 미국도 부도가 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부도 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경제 위기나 둔화로 갈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와, 이거 불과 이게 이제 3월 한 달, 2달 전이죠. 지금 4월 말이니까 2달 전만 해도 120불이 넘었네요. 120불에서 왔다 갔다. 최고점일 때는 140불까지 갔는데요. 근데 와, 이날 뭐야, 3월 10일에 그냥 쭉 빠져요. 31달러. 와, 여기서 주순 사람들이 있겠죠. 야, 이거
야 이거 대박 떨어졌다, 이거 주워야지 하고 주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주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39달러, 많이 올랐죠. 31달러에서 거의 한 저기 30% 오른 거잖아요. 거의 10달러 올랐으니까. 그리고 좋다, 더 오르겠지 했는데 쭉쭉 12달러 오르겠지. 여기서 또 줍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줍줍. 좀 오르나? 14 또 오르겠지 하다가 3.5달러. 야, 여기서 산 사람들도 뭐야? 90% 빠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산 사람들. 야, 여기서 산 사람들. 야, 지금 야, 이렇게 만약 이건 기회야. 쭉 빠졌으니까. 80% 빠졌으니까 80% 빠지고. 야, 이건 기회야. 어이구. 야, 여기 기회야. 어휴.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떨어졌다고 이게 모두 이게 아니에요. 모르죠. 이게 몇 년 뒤에 이렇게 또 쭉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언제가 될 수 있으면 파산하면 끝나는 거고. 여러분, 주식은 위험합니다. 이게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3전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네요. 삼전하고 카카오 물려 있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